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을 소개하는 도시가이러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2025년 최신 일본 입국에 관한 규칙 1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동영상에서 저는 일본 여행에 관한 중요한 최신 정보를 많이 전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항상 주목을 끄는 최대의 토픽은 입국 관리 시스템의 변경과 그 영향, 비자 등의 입국 조건의 변경, 면세 제도의 업데이트 등에 관한 정보입니다. 이것들은 방이라는 외국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질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일본 입국의 최신 정보는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 최신 정보들을 다시 조사하고 여러분을 위해 정리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일본 오기 전에 알아야 할 12개의 이러한 중요한 최신 정보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동영상을 봄으로써 당신은 일본에 쾌적하고 스트레스 없이 입국할 수 있고, 그리고 최신 면세 제도를 활용하여 더욱 저렴하게 일본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이스티엘 제도 도입입니다. 일본은 외국인 여행자의 입국을 용이하게 하고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비자 면제를 확대해왔습니다. 현재 71개 국가와 지역에서 온 여행자가 비자 없이 일본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불법 입국이나 잠재적인 안전상의 우려 등의 위험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국경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일본은 미국의 에스타와 비슷한 새로운 입국 시스템의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일본에 도착하기 전에 사전 심사를 위해 개인정보, 숙박정보, 여행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행자가 비행기를 타기 전에 잠재적인 위험을 특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시스템은 비자 면제 여행자에게도 영향을 미치지만 사실 좋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도입되면 입국 절차가 합리화되고 국경 관리가 훨씬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여행자는 입국 심사를 지금까지보다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으며 특히 피크시나 심야 도착 시의 긴 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2025년까지 이 시스템의 도입을 시작하고 2030년까지 완전히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몇 년간 일본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변경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반드시 입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업데이트가 있으면 알려드릴 테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한일 간 사전 입국 심사 도입입니다. 일본은 그 어느 때보다 여행자들에게 인기가 많지만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입국 심사의 긴 줄입니다. 제 미국인 친구는 입국 심사만으로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 한국과 대만과 협력하여 새로운 사전 심사 시스템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자는 일본에 도착하기 전에 입국 수속을 완료할 수 있게 되어 입국이 훨씬 신속하고 효율적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과 대만 여행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훌륭한 소식이기도 합니다. 우선 이 두 나라는 일본 전체 입국 여행자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입국 수속이 신속해지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전체적인 대기 시간이 단축됩니다. 다음으로 많은 서양 여행자들은 한국이나 대만에 들르는 여러 목적지 여행의 일환으로 일본을 방문합니다. 이 시스템은 입국 수속을 합리화함으로써 이러한 여행자에게도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2024년 9월 시점에서 이 시스템은 2025년 1월에 개시될 예정이었지만 현 시점에서는 아직 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업데이트가 곧 있을 테니 구독하시고 기대해주세요. 세 번째는 신속한 디지털 입국 제도입니다. 앞의 장에서 설명했듯이 현재 일본은 해외 관광객에게 매우 인기가 있고 공항의 입국 심사는 매우 혼잡합니다. 이러한 혼잡 완화를 위해 나리타 공항에서는 출입국 수속에서 얼굴 인증 기술과 디지털 자격 증명을 활용한 디지털 도항 실험을 개시했습니다. 이 실증 실험은 제휴하는 항공사를 이용하는 여객이 스마트폰의 지갑 앱을 이용해 항공권의 구입 및 각 공항 간의 디지털 여행 수속을 실시해 부드러운 여행 체험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여객이 사전에 스마트폰 지갑 앱에 등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출발 시 얼굴 인증으로 보안 검색 입국 게이트나 탑승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얼마 전 홍콩 캐세이 퍼시픽 항공의 실제 항공편을 이용하여 홍콩 공항과 나리타 공항 간의 실증 실험이 진행되어 무사히 성공했습니다. 향후도 일본에서는 여행 수요의 증가가 전망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활용하면 출입국 시에 장시간 줄을 설 필요가 없어져 혼잡 완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정식 도입 시기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그런 먼 미래라고 예상됩니다. 업데이트가 있으면 알려드릴 테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비지트 저펜 웹 최신 정보 및 주의점입니다. 비지트 저펜 웹은 일본의 입국 수속이나 세관 제도에 관한 정보를 사전 등록하는 것으로 이러한 수속을 현지에서 단축해 실시할 수 있는 웹 서비스입니다. 실은 비지트 저펜 웹에 관해서 가짜 웹사이트나 앱이 나돌고 있는 것도 있어 저에게 문의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취재합니다. 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지금도 일본 입국 시에 비지트 저펜 웹의 이용은 필요한가? 그렇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필요합니다. 이는 입국 수속을 간편하게 하는 서비스를 위해 코로나 사태 때 필요했던 일본 입국 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앱과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가짜가 나돌고 있는데 이용해야 하는가? 그렇다고 합니다. 확실히 이에 대해서는 매우 주의가 필요하고 실제로 가짜 앱이나 사이트에서 신고할 때 신용카드를 요구받아 돈을 인출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경고를 발신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대전제로 이 서비스는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앱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로 앱을 다운받으신 분들은 그것은 가짜이기 때문에 바로 삭제하도록 하세요. 또한 이것이 공식 웹사이트의 URL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가짜 사이트에 대항하기 위해 유어를 변경했으므로 올바른 URL을 사용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십시오. 비지트 저펜 웹의 이용은 필수는 아니지만 적극 추천합니다.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종이 세관 신고서에 기입하고 딘주를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용하는 경우 세관에서 생성된 QR코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공항 와이파이가 느릴 경우를 대비해 코드 스크린샷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일본어를 계속하게 여행합시다. 다섯 번째는 입국 시 필요한 건강검진 서류입니다. 일본은 특정 국가의 여행자에 대해 새로운 건강에 관한 입국 요건을 도입했습니다. 일본에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도착 전에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규칙은 결핵의 만연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네팔, 중국, 미얀마 등 특정 국가 여행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들 국가는 일본에서의 외국인 결핵 환자의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다만 이들 국가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도 현재 다른 국가에 살고 있는 경우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입국 전 건강 진단은 일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한국 등의 국가에서는 이미 비슷한 정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6개국 중 한 곳에서 일본으로 여행하는 경우는 반드시 검사를 받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입국 심사에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최신 정보를 반드시 입수하도록 하세요. 여섯 번째는 디지털 노마드 비자의 신설 및 최신 정보입니다. 2024년 4월 일본은 새로운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도입해 원격 워커, 프리랜서, 외국 기업에서 일하는 IT 종사자들이 최장 6개월간 일본에 체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비자에서는 배우자나 자녀를 데리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리모트 워크를 하면서 일본의 생활을 체험하고 싶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훌륭한 선택지입니다. 이 비자를 이용한 분들의 대부분은 이를 계속하면서 일본 전역을 여행할 수 있는 유연성이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선하고 자극적인 환경을 원하는 원격 작업자에게 이것은 훌륭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 정부는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활용하는 분들을 더 지원하기 위한 5가지 주요 분야도 특정했습니다. 여기에는 본 비자의 이용자와 현지 기업을 연결하는 것과 가족의 장기 체류 옵션을 개선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노력으로 이 프로그램이 더욱 성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일하고 여행하고 생활할 좋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활용하여 즐거운 일본 생활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창업비자 신설 및 최신 정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에서 창업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 전용으로 창업비자의 대상을 2025년 1월부터 전국으로 넓히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창업을 조건으로 2년까지 체류에 필요한 자격 요건의 달성이 유예됩니다. 현재 창업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사업소의 확보, 2명 이상의 상근 직원 또는 500만엔 이상의 출자금이라고 하는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업비자를 활용함으로써
이 제도를 없애고 외국인이 일본에 체류하면서 창업을 준비하기 쉬워집니다. 이를 통해 딥테크 등의 분야에서 요망 기업 창출을 목표로 지방 활성화에도 연결하려는 의도입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소개한 디지털 노마드 비자도 있기 때문에 일본에 더 오기 쉽고 살기 쉬워졌습니다. 부디 이것들을 활용해서 즐거운 일본 생활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8번째는 중국인 비자 완화와 방일객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앞장에서도 말했듯이 일본은 현재 71개 국가와 지역에 비자 면제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는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큰 변경 사항 중 하나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 요건 완화입니다. 왜 이것이 중국인 여행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중요할까요? 일본은 이미 많은 인기 관광지에서 오버투어리즘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 정책 변경으로 인해 그것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9월에만 65만 명 이상의 중국인 관광객이 일본을 방문해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변경 사항에는 비자 유효 기간 연장, 신청 프로세스 간소화, 심지어 고소득 중국인 여행자에 대한 비자 면제 등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가까운 미래에 중국 관광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갱신은 주로 중국인 관광객에게 영향을 주지만 일본은 다른 나라에 대한 비자 정책 완화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이 증가하면 오버투어리즘이라는 과제가 수반됩니다. 교토 등의 유명한 장소는 이미 압력을 느끼고 있으며 이 문제는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관광객들에게 주요 도시 이외의 장소를 탐색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본의 소도시는 매우 방문할 가치가 있는 명소가 많이 있어 매우 추천합니다. 구체적인 추천 소도시에 대해서는 이전 동영상을 확인해주세요. 9번째는 면세제도 현황의 문제점과 향후 방침입니다. 일본의 면세 쇼핑 시스템은 큰 변화를 이루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면세로 상품을 구입하여 일본 국내에서 되팔아 이익을 얻는 시스템을 악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악용을 막기 위해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면세 쇼핑을 하면 구매 정보가 여권에 전자적으로 링크됩니다. 출국 시 세관에서 여권을 제시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절차는 생략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세관은 1억엔 이상의 상품을 구입한 57명의 방문자를 확인했지만 상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1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 56명은 세금 지불을 요구받았지만 55명은 지불하지 않고 일본을 떠났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면세 시스템의 4가지 주요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방문자에게 좋은 영향과 나쁜 영향을 모두 가져옵니다. 다음 장에서 이러한 업데이트에 대해 설명할 테니 기대해주세요. 10번째는 면세제도 업데이트 정보 4가지와 주의점입니다. 앞장에서도 설명했듯이 일본의 면세제도에는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해결책, 외국인 관광객의 영향, 그리고 관광객의 면세 제도의 이용 확대를 목표로 한 최신의 4개의 업데이트에 대해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면세 제도는 리펀드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구입 시에 소비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구입 시에는 소비세를 지불하고 출국 시에 소비세를 환불받는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독일이나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채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악질적인 사기를 줄이는 데 효과적으로 일본 정부는 2025년도 면세 제도의 개정 가기를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소모품에 대해 특수 포장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판매점의 작업은 간소화되고 면세로 상품을 구입할 때 장시간의 대기 시간이 해소됩니다. 세 번째는 면세 적용 상품의 50만엔 상한액을 철폐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고가의 물건도 면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100만엔 이상 고액 상품은 판매점이 1년 벌어둔 식별 코드를 추가해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 번째는 이러한 변경의 적용일 정보로 2026년 1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이해하고 저렴하게 일본의 쇼핑을 즐겨주세요. 이번 영상 어땠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공유해주세요. 저의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